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 말을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말을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도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어떤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기막히게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사실 MC라든지 어나운서라든지 그 남을 상대로 뭐 예를 들면은 연설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그 훈련을 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잘 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말하면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냥 저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것보다 한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 그다음에는 스스로를 준비를 해서 준비를 시키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말도 잘 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말 잘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충분한 어떤 훈련. 그래서 옛날에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은 웅변 학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처음부터 배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준비된 말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평소에 실천하면 좋은 그런 습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스피치 관련 교육을 받거나 좋은 기법만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하면은 말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주 어떤 대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좋은 말 버릇, 어떤 매너 이런 것들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중요한 건 말하자면 언행일치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다. 말 잘하는 건 말만 번들이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일치가 안 될 것 같으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을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가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면은 행동 거지가 언행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어야 된다. 결국은 이게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잘한다 하면은 행동이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을 말 잘한다고 말 잘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 이면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인성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어떤 그 믿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갖춰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생활 속에서부터 말 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명확히 한다. 우리가 말 잘하는 것 중에서 말이 보면 항상 사람은 만나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을 때 인사를 명확히 한다. 이 인사를 어물어물하고 잘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듣기 어떤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그 격에 앉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 사이에 너무 무관심한 어떤 그런 걸 드러낸다든지 생전 안 만나다가 어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금방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퍽 상늙었냐고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사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제대로 말을 잘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이 오래도록 안 봤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만큼 변했을 거고 상대방도 변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이런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교제를 하지 않다가 한 10년, 20년 뒤에 친구의 그 아들이나 딸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나타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들리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명확하게 인사를 잘하는 어떤 이런 기본에 어긋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 아니오를 명확히 하라. 예 아니오. 우리가 그 사람이 말에 이게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건 뭐냐면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예스와 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하나 올린 것 중에 직장에 상사가 지시하면 무조건 예스, 예 이런 사람인데 그거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복명복창을 하면서
지시한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상사와 이말 납기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직장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런 걸 소홀히 해가지고 말하면 그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당히 갭이 생깁니다. 나중에 보고를 할 때쯤 됐을 때 보고를 그 지시를 한 사람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 갭이 생기면은 결국은 양쪽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부하가 더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끝낼 때도 말끔히 해야 한다. 일을 끝낼 때도 말끔히 해야 한다. 그 사람 보면은 항상 뒤끝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좋은 평가가 있는 겁니다. 뒤끝이 깨끗하다. 말끔하다. 일을 시작했을 때와 마칠 때는 마칠 때 깨끗하게 일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그 일을 친구와 간의 일이건 하고 부하 상사와 부하 간의 일이건 사회적인 일이건 간에 일을 끝낼 때는 말끔하게 끝낸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존칭을 이용한 그 정중한 표현이 중요하다. 자기가 나이가 좀 많다고 뭐 이 많다고 말이지 뭐 반말 툭 한다든지 막 지시하다시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대도 서비스업 또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10살 이상이 되든 어떻든 간에 존칭을 쓴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말투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아무리 그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 콘텐츠가 좋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말하면 형식 자체가 이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어투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내용 자체도 가치가 훨씬 더 반감을 한다. 그러니까 내용 중요하지만은 형식의 그 형식이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장지가 좋지 않으면은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용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칭을 이용한 정중한 표현이 필요하고 말끝은 부정이 아닌 긍정의 표현이다. 말끝은 말하면은 부정이 아닌 긍정의 표현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PMA 기법이라는 게 포지티브 멘털 애티튜드 이렇게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누구나 그러면 포지티브 멘털 애티튜드 PMA라고 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남의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있고 그 인간됨 내면의 평가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듯이 리듬감 있게 표현한다. 노래를 부르듯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역의 말들은 보면 쭉 깔아앉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뭐 이런 낮추고 그저 소리도 그렇고 또 꼰대 같은 얘기로 이래 들리고 이러면은 듣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데는 중국말이 좋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서비스 하는 데는 중국말이 좋다. 왜? 사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꼭 그 음악을 듣는 같은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항상 리듬을 잘 타고 노래를 부르듯이 이렇게 즐겁게 들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 액센트. 우리가 너무 밋밋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강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듣는 사람에게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또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중요하게 항상 말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연결과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피로감이 적고 명확하게 그 중요도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얘기한다. 꼭 뭐 죄지은 사람 같이 이렇게 쪼그리고 고개를 낮춰서 이래 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좋은 눈빛과 좋은 표정으로 한다. 어차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표정, 좋은 눈빛, 좋은 얼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화한 뭐 보시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그 말을 하기에 벌써 주변에 우리 밝은 기운이 돌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방과의 그 말하면 거리는 1m 안으로 돌아야 된다.
요새 사회적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화의 거리는 1m 안에 돌아야 이게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하면은 훨씬 더 대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자. 항상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 서로 웃으면서 그게 눈에서 말하면은 이 번개불 같이 튀길 필요는 없지만은 항상 주목을 하고 있다. 내가 경청을 하고 있다. 당신의 이야기에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일상시에 생활 속에서 말하면은 거기서부터 말 잘하는 어떤 방법이 이게 이런 부분이 훈련이 잘 될 것 같으면은 말은 좀 다소 어눌하고 줄어들어도 그런 것들이 다 이 말하면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혹시 말이 어눌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기분 속뜻이 있겠지.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고 좋게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기막히게 하는 방법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어떤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을 때에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상대방은 그 사람이 말을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